10분마다 한 번씩 화장실을 들락날락 어렵게 볼일을 봐도 남는 건 찝찝한 잔뇨감뿐이라면 배뇨장애를 의심하라. 직장에서도 외출 시에도 불안불안, 사회활동에 치명적인 불편함을 안겨주는 배뇨장애. 심하면 불안장애와 우울증까지 불러올 수 있다는 사실. 물을 많이 마시는 게 좋다는 상식은 버려라. TV주치의가 중노년층의 건강을 위협하는 배뇨장애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TV주치의 신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미정입니다. 예, 중노년층, 나이 드신 분들한테 잘 생기는 증상이 있는데요. 바로 배뇨장애입니다. 이게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거라고 이렇게 방치하다가는 이게 삶의 질도 떨어지고 또 우울증까지 생길 수 있다고 하네요. 네, 맞습니다. 이 증상이 나타난 초기에 적극적으로 잘 치료를 하는 게 도움이 될 텐데요. 오늘은 특히 한의학에서 어떻게 진단하고 치료하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의사 정현재 원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배뇨장애라고 하면 소변을 볼 때 불편감이나 통증 같은 게 나타나는 걸 말하는 건데요. 네. 이 한의학에서는 좀 부르는 이름이 다르죠? 한의학에선 예전부터 소변 분리나 소변 불금. 이런 소변 쪽으로 불금? 불금은 이제 금하질 못한다. 그래가지고 불금. 예. 요실금이나 이런 증상을 얘기하고요. 소변 분리는 이 소변이 시원치 않게 나오는 모든 증상을 다 소변 분리로 얘기를 하는데요. 소변이 불편한 객관적으로도 느끼고 주관적으로 느끼는 모든 증상을 다 이제 배뇨장애 범주에 넣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굉장히 좀 이렇게 범위가 좀 넓은 것 같습니다. 이 배뇨장애라는 게 원인이 있을 것 같은데요. 한의학에서는 어떻게 원인을 보나요? 예, 신장의 약해짐, 신장의 기능이 약해진 게 가장 큰 문제인데. 신장이요? 신장이 이제 이 현대의학에서 얘기하는 키드니, 콩팥과는 조금 다른데. 네, 신이죠, 신장애. 네. 신이죠, 그렇죠. 바로. 네. 신계통을 전부 얘기를 하는데요. 방광이나 이런 쪽까지 포함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신장이 이제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노화가 되면서 약해지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제 신장 같은 경우는 이 한의학적으로는 물에 잠기기 때문에. 네. 물 숫자. 그렇죠. 항상 물이 충분히 있고, 이 열이 많이 없을 때 건강한 장기인데, 이제 요즘에 열성으로 병이 많이 오시고, 네. 몸에 열도 많이 늘게 되고, 열이 많은 음식이나 스트레스나 이런 걸로 열 때문에 병이 많이 오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신장이 좀 열을 받아서 물이 쫄게 되면 네. 기능이 더 빨리 약해지고요. 물 먹는 습관에 따라서 네. 물을 과하게 마시는 분들 이런 것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신장 기능이 약해졌을 때 이런 전반적인 소변 증상이 많이 문제가 될 수 있죠. 네, 그렇군요. 이 신장과 물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네, 물 많이 마시는 거 네, 못하고. 수분 섭취는 많아도 되게 좋은 거라고 네네. 들어가지고 이게 너무 과해도 그럼 안 좋은 건가요? 그렇죠. 이제 한의학에서는 항상 물병이 제일 많습니다. 물병이요? 물 때문에 예, 생기는 병. 물 때문에 수독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담음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물이 몸에 과잉되게 쌓이면서 이게 이제 배에도 쌓이고 이 손발도 붓고 네. 무릎도 그렇게 해서 아플 경우가 많고요. 어지럽거나 이런 증상도 다 물로 인한 증상이 많다. 그래서 물을 무조건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마시면 신장의 기능이 약해져서 물을 빼내는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물을 많이 부어주게 되면 네. 과잉된 물이 몸에 쌓이게 되고 또 그로 인해 신장도 더 약해지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을 좀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물을 많이 마시라는 거는 이제 네. 우리가 만성적으로 좀 탈수가 되어 있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네. 이제 그런 분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물을 잘 드시고 있는 분이 네. 더 많이 드시는 거 이런 거를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네. 원장님, 근데 이제 배뇨장애도 굉장히 증상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이게 증상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어떤 증상들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제일 많이 괴로워하시는 게 자주 가는데요. 화장실을 자주 가는 예. 거. 얼마나 자주 가면 자주 간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까? 심하신 분들은 10분에 한 번씩 아. 가는 경우도 많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괴롭죠, 사실. 항상 불안하죠. 이게. 네. 화장실 어디나 이렇게 찾게 되고. 그죠? 가도 조금밖에 안 나오고. 네. 그러다 보니까 어디 멀리 여행 가기도 힘들고. 아, 그렇겠네요. 여러모로 참 문제가 많죠.
네. 그럼 소변 자주 우리가 빈뇨라고 하는데 네. 빈뇨 말고 이제 뭐 다른 증상도 좀 있잖아요. 이제 빈뇨도 문제가 되고요. 네. 밤에 보는 것도 문제가 되고. 야간뇨. 야간뇨도 전에 없다가 많이 생겨서 잠을 잘 못 자고 이런 경우도 문제가 되고 이제 절박뇨 이제 참지 못하고 막 급하게 가야 되고 네. 그러다가 이제 이 오줌을 지리거나 이런 요실금 증상도 있고요. 방울방울 떨어지거나 이 만성 방광염처럼 아픈 증상도 한의학에서는 배뇨장애 일종으로 보고 네.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뭐 배를 진찰하는 거잖아요. 이게 뭐 저희가 의사들이 하는 그 배 진찰과는 조금 다를 것 같은데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시죠. 예, 개념이 좀 다른데요. 복지는 사실 상한론에서 시작된 얘기인데. 상한론. 예. 여기 보면은 이제 배를 진단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물이 많이 쌓이거나 아니면 열이 열이 많이 많이 가는 있는 경우도 어. 우리가 압박해서 알 수가 있고 복진을 할 때는 네. 우리가 배와 가슴과 이런 부위를 다 포함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네. 네. 제일 물에 관해서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명치 밑에 네. 갈비뼈 사이 부위를 심화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심화 부위에 물이 많이 쌓이게 돼요. 네. 만약에 내가 물을 잘 못 빼내면 과잉된 물이 이쪽에 쌓이게 되는데 그쪽에 이제 쌓이면은 당연히 답답하고 위장 활동도 장애가 오고 밥맛이 떨어지거나 이런 증상도 많고요. 또 이걸로 인해서 어지러움증까지 나타날 수가 있고 해서 그쪽 부위가 제일 먼저 고려가 되고 네. 또 배꼽 위에를 만져보면 딱딱하게 굳어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몸에 과잉된 물이 사지로 많이 뻗쳐 있을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무릎이 아프다거나 손이 잘 붓고 네. 그런 분들도 많고요. 전통적으로 단전이라고 하는 부위, 배꼽 아래 부위가 눌러봤을 때 아무 힘이 없이 쑥 들어가는 경우, 이걸 우리가 소복불인이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 신장 기능이 많이 허약해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오, 그렇군요. 그렇군요. 사실은 이게 배뇨장애라는 것이 이게 좀 빨리빨리 진단해서 치료받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죠. 한의학에서는 어떻습니까?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이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신장을 강화시켜야 되는 거고 신장 기능이 약해진 경우에 이걸 강화한다는 것은 이제 신장에 악영향을 주는 열을 다스려주고 열을 꺼주고 신장을 촉촉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있지만 이 주로 오래되신 분들은 몸에 쌓여 있는 물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약을 통해서 밖으로 빼내주는 치료를 하는데 물을 밖으로? 그렇죠. 네. 이런 치수, 그러니까 물을 다스리는 쪽으로 많은 처방들이 있기 때문에 이 겉에 물이 많이 있을 때는 땀으로 내주는 방법이 있고요. 네. 땀 발환시켜주는 네. 거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물이 많이 오래되면 또 딱딱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끈적해지고 네. 가래처럼 그런 경우에는 배변으로 풀어주는 경우도 있고요. 설사를 통해서. 그래서 과잉된 물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나면 자연스럽게 신장이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가만히 있어도 이 소변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거든요. 네, 그렇군요. 이렇게 좀 그렇게 좀 소변이 자주 마려워서 빈뇨가 있으신 분들은 좀 이렇게 참았다가 화장실을 가는 뭐 방광 훈련, 배뇨 훈련 이런 거를 많이 시키는데 한의학에서는 뭐 그런 훈련은 안 시키나요? 이제 반대인데요. 이 절대 소변을 참지 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우리가 몸에 열이 많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소변을 참는 동안 소변이 다 쫄아버린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참는 거는 항상 피하라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신기능 자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방광이라든지 뭐 골반 저근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는 근본적인 원인은 아니다 이런 시각이고요. 조금 차이가 있죠. 뭐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겠지만 보통 한의학적으로 치료를 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면 치료가 좀 됐다 보시나요? 보통 100일 정도를 치료하면 웬만하면 몸이 다 바뀔 수 있다고 보고요. 네. 근데 이런 병을 출산 후부터 몇십 년간 앓으신 분도 많아요. 오, 많죠. 네. 네. 그런 분들은 보면 몸 전체가 물이거든요. 그 근육이 하나도 없고 피도 많이 부족해져 있고 근데 이제 물만 몸이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1년 정도 치료를 해야 되지만 대부분 경우에는 100일 정도면 점점 나아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뭐 배뇨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게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이제 감기약 먹고 이제 전립선 비대가 때문에 그게 이제 확 기계적으로 이제 폐쇄가 돼가지고 소변이 안 나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꼭 뚫으셔야 됩니다. 가서. 그래서 이게 일단 한의학적 치료는 그 다음에 이제 좀 받으시고 일단 그렇게 기계적으로 폐쇄된 거는 뚫어야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정현재 원장님 고맙습니다. 인생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다면 인생의 가을에 해당하는 갱년기. 얼굴에 불쑥불쑥 찾아오는 안면 홍조부터 들쑥날쑥한 기분, 답답한 가슴까지. 폐경기의 안면 홍조는 흔한 일이다. 얼굴은 화끈거리는데 손발은 차고 저리다. 갱년기의 근본 원인은 체열의 불균형 때문이라는데. 인생의 전환기인 갱년기. 갱년기 건강관리가 노년의 건강을 좌우한다. TV주치의가 중년의 사춘기, 갱년기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네, 내일은 중년의 사춘기라고도 하죠. 요즘은 남성분들도 예외가 아닌데요. 바로 갱년기입니다. 갱년기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 한의학적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마무리할게요. 네, 생활의 활력. 건강으로 찾으세요.